네, 안녕하세요. 저는 농구 전문 기자이자 농구 해설을 하고 있는 손대범이라고 합니다. 저는 원래 경영 정보학을 공부했습니다. 이 데이터베이스를 기반으로 이제 경영에 접목시키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인데 농구와는 정말 상관이 없는 그런 전공이었죠. 나중에 그 농구 기자 하다 보니까 돈 계산이라든지 뭐 구단주의 운영이라든지 그런 거에 또 전공을 좀 접목시킬 수 있어가지고 참 다행이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EBR에는 어떤 이야기를 해주러 오셨나요? 네, 농구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이름이죠. 마이클 조던. 모든 것을 이룬 마이클 조던이지만 사실 오늘날에 이르러서는 한 가지 의문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과연 조던은 최고의 리더였는가? 그 당시에는 승리에서 가려졌지만 오늘날 다시 재조명되고 있는 조던의 리더십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전 세계가 패닉에 빠졌던 2020년 OTT에 공개된 한 편의 장편 다큐멘터리가 전 세계 농구 팬들의 마음을 휘어잡았습니다. 바로 농구 황제 마이클 조던이 주인공이었던 라스트 댄스였죠. 라스트 댄스는 조던이 NBA 전설이 되기까지의 과정을 담아냅니다. 한 종목에서 황제, 킹 혹은 신이라는 별명을 얻은 선수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거의 모든 전문가, 경쟁자, 팬들이 동의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별명이거든요. 근데 마이클 조던이라는 선수는 그 시대를 함께했던 거의 모든 이들이 인정을 했습니다. 6번의 NBA 우승, 10번의 득점왕, 2개의 금메달, 그리고 그 안에 담긴 수많은 드라마까지 조던은 항상 승리자의 이미지였고 상대팀 감독들에게는 악몽의 대상이었죠. NBA의 황금기라 할 수 있었던 1990년대, 그 시절에 열광했던 농구 팬들은 라스트 댄스에 심취했습니다. 자, 그런데 라스트 댄스가 끝난 뒤 여러 나라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이런 질문이 나옵니다. 마이클 조던과 같은 직장 상사가 있다면 너는 정말로 그 사람과 함께 일을 할 수 있겠어? 허를 찌른 질문이죠. 아마 이 질문을 30년 전에 했다면 모두가 yes 했을 거예요. 조던은 우리 부서, 우리 팀을 정상으로 이끌어줄 거니까, 최고의 동료와 함께 일하면서 누구도 경험해보지 못한 역사적인 장면들을 만끽할 테니까, 함께 있으면 나도 스타가 된 것 같은 기분을 누릴 수 있으니까. 그런데 말입니다. 라스트 댄스를 보고 난 뒤에 대중들의 반응이 묘하게 달라졌어요. 어쩌면 시대가 달라졌다는 게 더 정확한 표현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정말? 저런 상사랑 일을 할 수 있다고? 이런 반응이 나온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린 조던의 사람 다루는 방식, 즉 리더십 때문이었죠. 마이클 조던은 독종이었습니다. 예를 들면은 1997년 6월 11일 NBA 결승 5차전이었어요. 이 경기에서 조던은 38도를 오르내리는 고열에 시달리면서도 38득점을 기록했고요. 팀을 90대 88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경기가 끝나고 보니 조던은 전날 먹은 피자가 잘못돼 식중독 증세가 심했다고 하죠. 거의 탈진 직전까지 가가지고 벤치에 들어갈 때도 동료의 부축을 받아 들어갔지만 조던은 중요한 경기를 쉬고 싶지 않았고 여느 때 이상으로 집중력을 발휘하면서 경기를 지배했습니다. 그뿐 아닙니다. 조던은 엄지발톱이 들려서 도저히 발을 못 내딛는 상황에도 테이핑을 하고 경기에 출전했어요. 골절이나 손상이 아닌 이상 작은 통증 정도는 꼭 참고 뛰었죠. 벤치에 앉아서 우리 팀이 지는 모습은 절대 볼 수 없다. 이런 승부욕과 경쟁심이 원동력이었습니다. 훈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대학 시절에는 너무 열심히 해가지고 탈이 날까 감독이 걱정할 정도였죠. 자, 문제는
동료들도 자신만큼 열심히 해주길 바랬다는 거예요. 게임에서든 훈련에서든 같은 레벨의 열정과 의지, 집중력을 보이길 원했던 거죠. 동료들 입장에서 쉽지 않았겠죠. 그래서 조던이 어떻게 했을까요? 잔소리가 심했어요. 여러 증언이 있었죠. 폭언을 하기도 하고 말다툼 중에 주먹을 날리기도 하고요. 그때 조던과 주먹 다짐을 했던 인물이 스티브 커라고 지금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 감독이에요. 다큐멘터리 라스트 댄스를 찍을 때 제작사였던 ESPN이 조던의 동료들을 모두 취재했는데요. 주전 센터 룩 롱리 선수만 인터뷰하지 못했습니다. 후문에 따르면 룩 롱리가 선수 시절에 조던으로부터 가장 폭언을 많이 받았다고 하죠. 윌퍼드라는 한 동료는 조던의 폭언에 대해 이렇게 증언하기도 했습니다. 마이클 조던은 정말 나쁜 놈이었다. 진절머리 날 정도로 선을 넘었다. 지금은 소셜미디어가 워낙 발전해서 일거수일투족이 다 카메라에 담기는 시대잖아요. 그래서 종종 이런 말을 합니다. 조던이 지금 시대였다면 당시와 같은 레거시를 쌓지 못했을 거라고요. 그렇다고 졌을 때 동료 탓을 한다거나 대내외적으로 동료들을 비난하진 않았어요. 나는 스타니까 으스대거나 훈련을 빠지지도 않았습니다. 동료들도 그 부분은 인정하죠. 다만 압박의 강도가 때때로 지나칠 정도로 강했다는 것이 문제였죠. 자, 이제 여러분이 직장에서 조던과 같은 상사를 만나면 어떨 것 같으세요? 실제로 조던의 꿈은 NBA 구단을 경영하는 것이었습니다. 1999년 두 번째 은퇴를 발표한 뒤에 꿈을 이루기 위해 여러 구단의 의사를 타진했죠. 조던은 화려한 선수 생활을 바탕으로 매년 스포츠 스타 중 가장 돈을 많이 번 선수였고, 심지어 2021년 스포츠 비즈니스 전문 매체인 스포르티코가 발표한 역대 스포츠 스타 수입 랭킹에서 조던이 1위를 차지했어요. 연봉과 광고, 초상권 등 다 합치면은 26억 2천만 달러를 벌었다고 하죠. 우리 돈으로 따지면 3조 1,400억 정도? 이 정도면 구단주가 되고도 남죠. 조던은 꿈을 이뤘습니다. 이 조던이 워싱턴 위저즈에 지분을 매입한 뒤 취임식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이제 사람들이 의문을 갖기 시작하죠. 마이클 조던이 워싱턴 위저즈의 구단주가 됐기 때문에 이제 이 팀이 얼마나 좋아질까? 농구 황제가 비즈니스에서는 어떤 영향을 줄지 촉각을 곤두세웠던 것이죠. 당시 조던이 매입한 워싱턴 위저즈는 최악의 시절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조던이 사장으로 취임한 날, 그날 저녁에도 팀은 댈러스 매버릭스에게 86대 104로 지면서 5연패에 빠져 있었어요. 사장이 된 뒤 조던은 직접 팀 훈련까지 나서는 열의를 보였습니다. 사장님인데 유니폼을 입고 훈련에 나선 거예요. 그리고 선수들과 훈련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마지막에는 이 베테랑 선수들에게 내가 아침에 널 깨우러 갈 거야 라고 의욕을 불태웠습니다. 하지만 그 열의는 좋은 기사가 됐을지 모르겠지만 팀에 꼭 긍정적인 영향을 줬던 것만은 아니에요. 마이클 조던은 사장이었지 감독이 아니었으니까요. 워싱턴은 그 뒤로도 7연패에 빠지면서 플레이오프 진출에 실패하게 됩니다. 여러 가지 숙제가 있었겠지만 그중 가장 가슴이 아팠던 문제는 조던이 농구를 잘했던 사람이었다는 점이었어요. 아마 조던도 눈높이를 낮추는데 애를 많이 썼을 겁니다. 그러나 팀은 승리에 대한 의지가 아예 없는 상태였고 조던에게는 납득할 수 없는 일이었던 거죠. 한 번은 조던이 끝나자마자 라커룸에 갔어요. 그리고 소리를 질렀다고 하죠. 야, 너 이거밖에 못해? 이때는 이렇게 돌리고 이때는 이렇게 하면 되잖아. 근데 이야기를 듣던 선수들이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왜냐하면 그거는 농구 황제 마이클 조던이니까 가능했던 플레이였거든요. 조던은 그 부분을 이해하지 못했던 겁니다.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죠. 왜 안 되는지. 2001년에는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베테랑 슈터 데니스 스캇이 자유계약 선수 자격으로 트레이닝 캠프에 초대됐는데요. 게으른 것 같다는 이유로 이틀 만에 방출됐어요. 2001년 드래프트에서 1순위로 선발한 콰미 브라운. 최초의 고졸 1순위라는 관심을 받고 있었지만 스타 파워가 부족했죠. 게다가 이 선수는 조던이 직접 뽑은 첫 번째 신인이라는 부담감에 시달리고 있었어요. 조던이 콰미 브라운을 어떻게 지도했는지는 사람마다 관점이 다른데요. 엄격하게 가르쳤으나 콰미 브라운이 쫓아오질 못하고 노력하지 않았다는 시각이 있는가 하면은 또 다른 시각도 있어요. 조던의 도를 넘는 트래시 토크와 혹독함이 브라운을 무너뜨렸다는 시각이죠. 어느 기사에서는 브라운이 조던의 말을 듣다가 울었다는 얘기도 있어요. 자체 연습에서도 브라운은 거친 수비를 당해도 파울을 얻지 못했을 정도였다고 하죠. 또 그 시즌 경기장에서 선수들 플레이를 보면 화를 내는 장면이 목격되기도 했는데요.
그 무렵 조던을 본 관중들은 이렇게 외쳤다고 합니다. 그럴 거면은 차라리 당신이 내려가서 뛰어줘. 흔히들 스타 출신 감독들은 좋은 감독이 되지 못한다고 말을 하죠. 노력이든 재능이든 어쨌든 한 분야 최고수로 올라섰던 조던이지만 정작 누군가에게 가르치거나 동기부여하는 일은 굉장히 서툴렀다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했는데 너는 왜 못해? 조던도 그중 하나였던 거죠. 지는 거, 못하는 거를 두고 보지 못하는 거죠. NBA를 보면은 날고 긴다는 슈퍼스타들을 지도하는 감독 중에 의외로 NBA 스타 출신이 거의 없어요. 스타는커녕 NBA 근처에도 못 가는 이들이 많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단들이 이들을 감독으로 중용하는 이유는 그들이 역지사지, 공감의 노력을 많이 한다는 점 때문입니다. 오늘날 팀의 좋은 리더라 불리는 NBA 선수들도 마찬가지예요. 행동으로 모범을 보이되 굿 리스너의 성향을 가진 선수들이 많습니다. 크리스 폴, 스테픈 커리 등이 대표적이죠. 주눅들지 않고 대화를 나누고 이해를 해주고 배려를 해주면서 자신감을 끌어주는 스타일. 반대로 조던은 야, 왜 그것도 못해? 왜 안 해? 라는 타입이었고요. 어쨌든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 결국 조던이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결국 돌아옵니다. 사랑하는 농구를 위해 돌아왔다. 2001년 10월에 조던이 농구 선수로 돌아왔습니다. 두 번째 복귀였죠. 무려 38살의 나이예요. 그렇다고 오해는 하지 마세요. 조던에게 공감 능력이 부족했던 건 아닙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그냥 지나치지 못했고 자신을 위해 애써준 스태프들도 잘 챙겼습니다. 다만 승부를 가르는 코트 위에서 필요한 공감과 리더십만큼은 지금 시대와 맞지 않았던 거죠.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린 그런 리더십 말이죠. 오늘의 한 줄 리뷰는 모두가 마이클 조던이 될 수는 없다로 하겠습니다.